안녕하세요. 저 오늘 강의 진행을 맡은 나눔샘 주미영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엑셀로 간편하게 계좌 카드 내역 전표 일괄 등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엑셀 일괄 등록을 많이 활용하게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준비했고요.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나씩 입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대량의 회계 처리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눔샘에서 전표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 등록이라는 방법, 그리고 일괄 등록이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직접 등록이라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회계의 전표 등록에 보시면 간편 전표랑 일반 전표로 직접 등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편 전표에는 지출 전표, 수입 전표, 그리고 내부 거래 전표라는 게 있고요. 일반 전표에는 대체 전표와 입금 전표, 그리고 출금 전표가 있습니다. 간편 전표와 일반 전표는 건별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고요. 소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일괄 등록을 배워도 일괄 등록으로 할 수 없는 회계 처리들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등록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간접 등록 방법에는 개별 후원금, 그리고 CMS 후원금, 결의 전표, 매매 자료 전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매매 자료 전표는 매매 자료를 입력하면서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간접 전표라는 부분 하위에 별도의 메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등록 방법은 특정 유형의 거래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연동해서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전표이고요. 보통 결의서를 등록하고 나서 결의 전표를 연동시킨다거나 후원금 개별 등록을 하고 개별 후원금 전표로 연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CMS 수납 메뉴에서 CMS 후원금 직금 처리를 하고 나서 후원 종류별로 CMS 후원금을 회계 처리로 넘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 간접 전표입니다. 그래서 직접 등록과 간접 등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된 일괄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괄 등록은 어떤 거냐, 무엇일까를 먼저 보시면 수작업으로 하나씩 건별로 데이터 처리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량의 데이터를 몇십 개, 100개 정도까지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업로드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좀 시간을 좀 단축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기능을 주로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은행 거래 내역, 계좌 내역 이런 것들을 일시에 반영하거나 신용카드 내역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반영하면서 미지급금 처리를 하거나 또 저희 거에 반영을 하지만 또 엑셀로 따로 정리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셀로 미리 정리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반영할 때 그러니까 매월 반복되거나 그렇게 지급이 되는 임대료, 수수료 같은 정기 거래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거래들, 그래서 단체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효과적입니다. 일괄 등록의 장점은 데이터를 일시에 그리고 한 번에 정리를 하여 입력할 수 있다 보니 이제 입력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괄 등록의 프로세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 중간중간에 다른 작업들이 있지만 이게 내려 뭔가를 진행할 때 이 절차대로 하면 이게 일괄 등록 전표가 처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먼저는 서식을 내려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엑셀로 따로 정리한 거를 그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식을 내려받고 그 서식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나 뭐 필요한 계정 과목, 회계 단위 이런 정보들을 엑셀 서식에 입력을 하고요. 그 입력된 전표를 업로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하면 이제 그 데이터가 정상인지 오류 값인지 먼저 검증을 해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중에 정상인 건들에 대해서 전표 처리를 해서 회계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네, 이렇게 내려받고 서식에 입력을 하고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거를 전표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일괄 등록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먼저는 일괄 등록할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계좌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카드 특정 신용카드 번호에 대해서만 파일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단체가 통장을 5개 사용하는데 그 단체를 한 파일 안에 하나로 묶어서 올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일괄 등록을 기능을 사용해서 하겠다 생각하시면 최소한 통장 계좌 내역 5개면 5개 파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계좌 내역당 한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그 통장이 공통 사용이다. 그런 경우에 회계 단위나 프로젝트는 섞여도 돼요. 그러니까 계좌가 어떤 계좌 번호에 대한 파일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이게 업로드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오류를 좀 찾기 어렵거든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최소한 뭐 한 달 데이터가 우리 단체가 좀 많다. 그럼 일주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전표 처리까지, 그러니까 업로드 단계까지는 삭제가 가능한데요. 전표화 되고 나면 일괄 삭제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한 500개를 한 번에 올렸는데 실수해서 연도를 잘못 들어갔거나 뭔가 회계 단위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괄 수정이나 일괄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업로드까지 진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전표 처리하기 전에 검증하시거나 확인하시는 단계를 꼭 거치셔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단위를 한 달이나 일주일 이렇게 양이 많다면 좀 줄여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렇게 미리 주의사항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먼저 이제 그 다음 서식 내려받기부터 진행을 해보면 메뉴는 회계 전표 등록에 일괄 등록 메뉴에 접속을 한 다음에 해당 화면 하단에 보시면 서식 내려받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요즘에 오른쪽 상단으로 파일명을 바로 열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지 이런 부분을 묻게 되어 있고요. 그냥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시는 폴더 안에 해당 파일을 자동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열어주실 때 보통 상단에 이제 편집해서 사용하겠냐 이런 물음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콘텐츠 사용이라는 값이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저희가 서식 내려받기를 하면 이 서식 안에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래처, 회계단위, 프로젝트, 계정 과목 이런 값들이 이 서식 안에 같이 다운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선택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 콘텐츠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값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일괄 등록 진행을 하려고 해도 오류가 발생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콘텐츠 사용이라는 이 값이 뜨도록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간혹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게 강화된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나 저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서버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이걸 다운받아 오는 거라서 PC나 이런 게 보안 설정이 좀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끔 이게 바로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탕화면에 그냥 먼저 저장을 하시고요. 그 바탕화면에서 해당 파일에 마우스를 가져가 주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뭐 열기, 새로 만들기 이런 속성 같은 값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하단에 속성을 클릭하시고 속성 클릭하시면 일반 탭 안에 제일 하단에 보안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차단 해제 값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런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도록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동으로 뜨는데 안 뜨는 경우에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일을 여시게 되면 그 다음에 계좌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크게 이 입력하는 단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계좌 내역을 가져와서 은행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은행 계좌 내역을 다운로드해서 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파일 안에 필요한 데이터들, 보통은 날짜, 그리고 금액이 이제 수입 금액인지 지출 금액인지 그 줄에 따라서 복사하시면 되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이체하거나 뭔가 진행을 할 때 뭐 이렇게 적요 내용 같은 게 간단하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까지 해서 날짜, 금액, 적요까지 드래그를 하셔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일괄 등록 서식에 그냥 붙여 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옆 칸으로 그 줄에 해당하는 회계 단위, 뭐 프로젝트, 자부담인지 지원금인지, 그 계정 과목이 어떤 값인지, 혹시나 그 계정 과목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 거래처 부분까지 그 엑셀 파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좌 내역을 직접 복사해서 이 방법을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시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직접 열어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일자, 수익 금액, 지출 이런 형식으로 엑셀 파일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안에 하나하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넣으실 수 있고요. 이미 열어서 이제 복사에 넣고 나서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 내에 있는 주의사항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의 형식, 뭐 슬러시나 대시나 특히 8자리가 아닌 6자리만 입력하신 경우에 다른 연도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 같은 경우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하실 때 가끔 이제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서식화하거나 뭔가 요즘에 엑셀을 해서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 넣는 값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보이는 값은 단수로 그냥 원 단위로 끝나는데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윗줄에 왜 엑셀 상세를 볼 때 소수점이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뭔가 함수를 이용해서 복사해온 값에는 그런 값이 들어있지 않는지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적요는 기본적으로 은행 자료나 이런 데서 불러오면 10자 내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더 적고 싶은 내용들 있으실 때 보충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회계 단위 프로젝트 자부담 계정 과목 거래처는 직접 입력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 그 엑셀 파일 안에 이미 단체 값들이 들어있는 거라서 그걸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급수수료라고 하면 지급수수료 뭐 사관 모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자리랑 보시면 계정 코드 자리가 있는데요. 계정 코드를 선택하면 계정 과목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 계정 코드 값은 연동돼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값, 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이나 요즘에 비용에도 거래처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그 옆 칸으로 거래처 부분도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고요. 거래처 중에 뭐 일반 거래처 아니면 사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원이 주로 쓰는 무슨 계정에 대해서 거래처를 사원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거래처 종류 사원으로 선택하시면 그 옆 칸에 또 사원 시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떤 사원이 썼는지까지 선택해서 일괄 등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면 네, 그 다음 네, 파일 올리기 단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 올리기를 선택하시면 네, 먼저 미니 팝업 형식으로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팝업이 뜨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먼저 종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현금을 우리가 관리해서 올릴 것인지, 근데 요즘에 현금은 사실 단체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뭔가 퀵비나 택배비 이런 거 왔을 때 현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따로 기입해 두셨다가 일괄 등록하실 때 그런 경우는 현금을 넣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별 내역에 대해서 등록하실 때 예금을 선택하시면 그 옆칸으로 예금 계좌번호,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계좌별로 엑셀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금 계좌를 선택해서 올라가면 이제 한쪽 계정 과목이 이 보통 예금의 이 계좌, 거래처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이 계좌 지정을 반드시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신용카드 거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그 옆에 이 예금 계좌 자리에 신용카드 번호를 선택하도록 뜹니다. 그래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는 경우에 이게 신용카드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이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가 지급되거나 뭐 그 날짜가 딱 지나서 정리하시면서 그냥 바로 현금 처리화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이거를 미지급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지급된 것으로 다 그냥 보겠다. 그 내용만 그 날짜는 아니면 지출 날짜로 날짜를 바꾸셔서 올리겠다 하실 때는 저 현금 지출 처리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올리시게 되면 네, 미지급금이 아닌 현금으로 계정 과목이 반영돼서 전표 처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하시지만 미지급 관리하지 않겠다 하시는 단체는 올리실 때 저 현금 지출 처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종류를 선택을 다 하시고 나면 그 밑에 파일 선택 부분에서 저장했던 파일을 찾아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 찾아보기 부분 파일 선택을 선택하시면 단체에서 이제 저장했던 그 공간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 엑셀 형식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네, 이쪽 것만 지원을 하고요. 한컴 엑셀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다 정리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단체 사용하는 그 엑셀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비고 내역까지 적어주세요. 네, 저것이 없으면 나중에 일괄 등록을 이제 여러 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럴 때 이게 줄 단위로 그냥 쭉 리스트만 보게 되면 좀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뭐 24년 12월 뭐 7788 통장 아니면 24년 12월에 뭐 주거래 후원금 수입 내역 이런 식으로 비고 같은 것들을 기록해 두시면 네, 관리하시기가 편하고요. 비고는 공란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모든 설정이 완료되고 나면 파일 올리기 버튼을 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업로드 진행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 내역에 대해서 몇 건이 업로드가 됐는지 그 건수를 보여주고요. 그 리스트 상에서 총 건수가 몇 건인데 이 중에 몇 건이 성공하고 몇 건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적어둔 비고 내용을 리스트 상에서 같이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업로드 단계예요. 실제로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바로 전표화되지 않고요. 올라가면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정상 건들과 오류 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리를 할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줄을 더블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 팝업이 떠요. 이게 조금 큰 팝업으로 해서 그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네, 어떤 계좌내 예금에 며칠 등록했고 총 등록 건수가 몇 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공 실패가 몇 건이다. 이런 내역을 요약해서 보여주고요. 오른쪽으로 그 상세 내역들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상태값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상태값이 있어요. 네, 이 상태값에 정상인 건은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된 건이 정상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오류는 검증이 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뭔가 발생했다. 그래서 오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혹시 이제 이런 단계를 좀 거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봤을 때 처리 완료라고 떠 있는 건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전표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 먼저 정상인 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게요. 예, 먼저 정상인 건들을 위에 검색바에서 검색을 하셔서 상태값을 정상으로 놓고 검색을 해주면요. 그리고 나면 전표 처리할 건들, 정상인 건들만 쭉 리스트가 뜰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몇 건이 안 된다, 정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그냥 체크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체 선택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올라간 건에 문제가 없고 정상인 건 전표화하겠다 하시면 왼쪽 하단에 네, 전체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에 전표 처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 내용이 회계에 전표화되면서 장부랑 보고서에 반영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전표화 될 때 그냥 저장이 되지 않고요. 전기까지 같이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장부 보고서까지 넘어간다는 거 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표화 했는데 이 중에 한 건에 대해서 뭔가 전표 관리에 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시면 여기 리스트에서 봤을 때 그 값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표 처리하면 여기 값이 처리 완료가 됐다가 그것을 뭔가 수정하거나 삭제하시면 해당 메뉴에서 확인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값에 대해서 뭔가 비교하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오류 건에 대해서도 수정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상태값을 오류로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오류 건들 리스트만 쭉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해당 줄을 더블 클릭하시면 네, 팝업으로 수정할 내역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된 건, 뭐 날짜, 회계 단위 프로젝트, 뭐 계정 과목 이런 값들을 다 같이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요. 하단에 구체적인 오류 메시지가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회계 단위 지정이 잘못됐다, 뭐 계좌에서 사용하지 않는 회계 단위다, 프로젝트가 이상하다, 계정 과목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등등의 값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역을 수정하고요. 그리고 나면 하단에 저장 버튼을 해주시면 그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서 바로 전기 처리까지, 전표화까지 되는 거고요. 내가 5, 6건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장엔 다음을 누르시면 수정이 되면서 저장과 전표 처리화가 되고 그 다음 5, 6건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수정을 해서 전표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건과 5, 6건을 처리하실 때 네, 먼저 그 값을 검색하고 전표 처리하고 수정건에 대해서는 오류를 검색하신 다음에 수정해서 처리하고 업로드 후에 이 단계를 종합적으로 거쳐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면 꼭 이제 수정하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럴 때는 저희가 간편, 그러니까 일괄 등록하는 전표들도 그렇고 직접 등록하는 전표들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등록하는 전표들, 다 등록된 전표들의 모든 전표는 전표관리라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등록되는 통로는 여러 곳이지만 이게 전표화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전표관리라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에 전표관리에 들어오시면 지금 등록한 여러 값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등록한 날, 이게 항상 저 값이 전표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클릭해 보시면 뭐 전표일, 등록일, 수정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등록된 전표를 수정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해당 값을 등록일로 바꿔서 오늘 날짜로 검색하시면 오늘 등록된 전표만 쭉 모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여러 담당자가 있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담당자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검색하시면 내가 한 것만 모아서 빨리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표에서 확인하실 때 간접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저 왼쪽에 보시면 날짜 옆쪽에 간접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저게 전표 일괄 등록된 전표들은 M1이라는 기호가 붙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보고 이게 내가 직접 등록했는지 아니면 일괄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했는지 전표를 확인하실 때 이런 값들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표를 수정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건별로 한두 개를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검색 조건들을 통해서 검색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전표줄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미 일괄 등록된 전표들은 전기까지 처리가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 줄을 클릭했을 때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열려요. 그래서 하단에 전기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값들, 뭐 금액이 잘못됐거나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등등의 수정을 하시고 다시 저장엔 전기 처리를 하시면 값이 수정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혹시나 이 건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뭔가 중복이 돼서 삭제를 하고 싶다. 아니면 또 다른 연유로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전기 해제해서 수정 상태로 만드시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옆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전표는 삭제됩니다. 네. 근데 해당 전표가 삭제되면서 여기 보이시는 전표 번호도 같이 삭제가 돼요. 네. 저희 전표 번호가 연, 월 기준으로 순번으로 자동 부여가 되는데요. 이 순서는 사라지지, 한번 지워지고 나면 그 번호로 다시 다른 전표가 생기지 않아요. 삭제하면 맨 끝번호로 새로운 전표는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전표 번호도 한번 보실 때 뭔가 1, 2, 3, 4 하다 중간 번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내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뭔가를 하시다가 수정해서 삭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건별로 하실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번에 올렸는데 이게 일시 뭔가 날짜나 어쨌든 회계 단위나 이걸 이렇게 수정하기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그냥 한 번 다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고 싶다 이런 상태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기 여부 값을 전기로 설정을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검색 조건 상에 검색 값을 전기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한 후에 저희가 이게 페이지별로 최대 20개까지 전기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삭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20개를 체크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전기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정 삭제하기 전에 미전기로 바꾸는 과정.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건별로 진행할 때 하나씩 열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일시에 한꺼번에지만 몇 개씩 진행을 하겠다 하실 때 전기로 해서 하단에 전기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미전기로 바뀌고요. 전표 상태가. 이 미전기를 다시 전기 여부 값을 미전기로 놓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미전기 된 상태로 해당 전표가 뜰 거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 체크하셔서 오른쪽 하단에 삭제 버튼이 떠요. 전기 상태로 검색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전기 해제 버튼이 뜨고요. 미전기 상태로 검색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삭제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최대 20개까지. 저희가 한 번에 이게 전표다 보니까 장부에도 이게 저장이 되면서 장부나 보고서나 이런 곳에 저장이 되고 전표화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서 한꺼번에 막 대량으로 좀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최대 20개까지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수정과 뭐 이런 과정까지 하시면 다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괄 등록을 진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류의 건에 대해서 보통 자주 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예금 계좌 번호별로 회계 단위 사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계좌는 1111 통장만 쓰고 뭐 이 통장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오류가 예금 계좌에 지정된 회계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엑셀 파일은 그렇게까지 회계 단위나 이런 값을 구분해서 뜨지 않고 모든 회계 단위나 모든 프로젝트가 다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려는 계좌의 회계 단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 담당자분들이 체크하셔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그 회계 단위가 자부담을 사용하는 경우들, 그럴 때는 꼭 자부담과 지원금 구분값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이제 연이 결산이 끝나고 다음 연도가 진행이 될 때 기수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전표 등록할 때 기수 관련된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계정 과목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뭐 엑셀 파일에 만들었다던가, 그러니까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엑셀 파일 작업을 하실 때마다 사실 서식 내려받기를, 그러니까 최신 거를 받아서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그리고 그게 계속 복사해서 그냥 쓰시다 보면 알지 못하는 오류가 들어있어서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없지만 올렸을 때 오류가 나서 저희가 못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서식을 새로 받아서 거기에 데이터를 입혀서 넣으면 잘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최신 거를 받아서 그냥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거를 쓰실 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근 거를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아까 소수점이나 이런 금액은 말씀을 드렸고, 적용일이도 저희가 이제 전표를 직접 등록할 때는 50글자까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엑셀 파일은 조금 더 열어서 70자까지 반영은 되고요. 다만 저걸 수정하려고 전표를 열면 다시 걔가 50자로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돼서 전표가 올라가면 오류가 나서 아예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은 이렇게까지 진행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괄 등록에. 그래서 저희가 일괄 등록을 할 때 보면 업로드하는 단계에서 꼭 현금인지 예금인지 이런 부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미지급금 외상거래, 그러니까 신용카드 거래 말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관료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먼저 받았는데 돈이 안 나갔을 때, 이런 거래들은 사실 현금 예금으로 바로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일괄 등록하는 것은 어려워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현물 후원금, 후원 물품 이런 거 받으셨을 때도 회계상에 후원금 쪽에 기부금은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게 현금 예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전표 등록을 직접 해주셔야 되고,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전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 거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금 이자 수령하셨을 때 보면 그 안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단체는 관계가 없는데, 이자 소득세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신고해서 환급을 받겠다, 이런 단체들은 분개하실 때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 예금 이렇게 같이 분개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 거래는 일괄 등록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급여를 지급할 때도 각종 예수금들이 쫙 같이 나오죠. 이것 또한 일괄 등록 서식으로 한 번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따로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자문이나 뭔가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한번 등록해 두시고 복사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전 전표를 복사해서 금액과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개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